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유명 게임 음악 작곡가 ESTI 박진배 씨에 대한 성추문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작하게 되었다고 얘기하잖아. 한 번씩 이제 저한테 외주가 들어오거든요. 어반이 형, 여기에 대한 형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이렇게 외주가 들어오는데, 이번에 ESTI 박진배 아저씨의 성추문이 좀 시끄럽거든, 이 업계에서는. 그래서 이게 들어와가지고, 어바니 형, 이거 게임 업계에선 되게 시끄러운 일인데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네요. 어바니 형이 한번 얘기해줬으면 해요. 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요걸 보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ESTI 박진배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설명을 하자면, 사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음악이라고 하면 대중음악으로 한정되잖아. 그러니까 뭐 이제 르세라핌, 사쿠라 뭐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마이너하다고 볼 수 있지. 게임 음악에 한정되어 있는 작곡가거든. 근데 그 분야에서는 탑 티어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음악을 이렇게 작곡을 했나 내가 한 번씩 딱 이제 쭈루룩 봤는데, 옛날에 창세기전 그 서풍의 광시곡 때부터 게임 음악을 만들어 왔더라고. 그리고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음악들도 있어. 데스티니 차일드 여기도 곡을 쓴 게 있고, 그래서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서 나름 이 바다에선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추문이 터져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는 어디서 올라온진 모르지만 펜코였나 어딘지 모르겠는데, 안녕 난 ST메이트 다녔던 사람이야 라고 해서 인증용 명함을 올리면서 여기서 시작이 됐거든. 그래서 이 여자가 주장하는 거는 일단은 뭐 성추문이 터질 때는 있지만 자기가 일방적으로 강간을 당한 건 아니다. 합의 관계를 한 거다. 그래서 뭐 녹음실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많이 했나 봐. 뭐 그래서 그 당시에 박진배 씨가 사운드 실장인데 AD 업무를 겸업했고, 그때 나한테 김영택 꾸엠을 만나게 해줄 테니까 자기 말 잘 듣고 따라오라고 했다는 거야. 이 폭로한 사람이 21살 때. 참고로 이 추문을 폭로한 사람은 게임 음악 쪽에 일하는 건 아니고 일러스트 쪽이거든. 근데 게임 회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자회사 모회사 나눠져 있잖아. 그러면 거기서 뭐 게임 음악만 하는 게 아니라 일러스트랑 다 같이 이제 묶여 있으니까, 그때 이제 이 박진배라는 사람이 김영태 꾸엠을 만나게 해줄 테니까 자기를 믿고 잘 따라오라고 했는데,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김영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 이름은 모르지만 이 사람 그림을 안 본 사람은 없어. 이 사람 그림은 무조건 여러분 다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한민국 일러스트레이터 중에서는 거의 레게노급이거든. 레게노. 그래서 옛날에 나도 창세기전 마그나 카르타 나왔을 때 야 그림 이쁘다 이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김영태야. 그리고 이 사람은 이후에 어떤 일러스트를 만들었냐면 블레이드 소울. 불소 때 진짜 이뻤잖아. 그지? 약간 그 육독신 허벅지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폭로한 사람은 일러스트를 그리는 여자였는데, 박진배 밑에서 같은 회사에 일하고 있는데 박진배가 야 김영태 꾸에 만나게 해줄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딜을 이렇게 하면서 뭐 이래저래 뭐 야스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 뒤에 이 여자의 얘기를 들으면 제법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뭐 박진배 작업실 옆옆이 내 자리였는데 문 열고 들어가면 작은 통유리 창문에 있는 작업실을 기억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엔 야스를 하게 됐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아니, 근데 남자랑 여자랑 야스를 한 게 무슨 문제냐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이제 그 당시에는 또 박진배라는 사람이 또 만나는 여자가 있었거든. 만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결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 사람의 얘기로는 그 당시 박진배, 지금은 이제 결혼을 했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결혼은 안 했지만, 근데 그 여자도 뭐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이 여자는 뭐 때문에 이걸 터트리게 됐냐 하면, 결국에는 뭐 이제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노동력도 착취당하고, 그런데 회사에서도 이제 산재 처리도 안 해주고 그냥 이게 잘려버리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억울해가지고 이제 그동안 내가 이용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여자의 주장은 이렇게 터지게 된 거고, 그리고 반대로 게임 작곡가 박진배 씨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과 차이가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입장문이 두 개가 올라왔거든. 첫 번째는 에스티메이트 박진배입니다. 불미스러운 화제로 하여금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로 시작된 글로 맨 처음에 중대한 사실인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체크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겠다. 이게 첫 번째 입장문이었고, 두 번째 입장문은 뭐냐면, 그 A씨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A씨가 말한 것 중에서
사실 무근이 너무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박진배 측에서는 부적절하고 저속한 발언을 통한 남녀관계 요구도 사실이 아니고 가스레이팅 내지 회유를 빌미로 한 남녀관계 요구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당시 A씨가 손목 부상을 주장을 했는데 뭐 이게 내가 철회를 강요한 적도 없고, 이 사람은 2017년 2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급여를 수령하면서 납품한 일러스트 작업물은 일러스트 2장과 미니 일러스트 7장으로 총 9장이 전부이다. 일을 안 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프다고 하는데 오버워치를 또 이제 겁나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 그리고 또 요걸 올리고 나니까 또 반대로 여자의 입장 반박문이 또 바로 올라왔거든. 여자의 반박문을 보게 되면 너는 분명히 나한테 업계에 찍혀서 앞으로 일 못하고 싶냐라고 분명히 구두로 말했고, 손 느리다고 자꾸 짜증내서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자의 입장과 박진배 이 사람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입증에 대한 문제이긴 한데, 이게 박진배 입장에서는 근데 타격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 루리앱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약간 뭐 신격화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사람이란 인식이,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이미지가 말끔하다는 사람이 그걸 일으키면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 봐. 내가 내가 어느 날 가다가 안마방 하다 걸려서 그러면 뭐 어바니 형 찌찌 만지고 싶었나보다 이러고 넘어갈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유튜버 중에서 뭐 되게 깨끗한 이미지로 누구 있지? 누가 있을까? 되게 선량한 이미지 누가 있지? 아니, 뭐 선량한 이미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직모 형이 안마방 하다 걸렸다 그러면 나보단 데미지가 더 들어갈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박진배라는 사람의 이미지는 굉장히 깔끔하고 젠틀한 사람, 그리고 게임 음악계에서는 과장 좀 섞자면 침착맨급의 위치였는데, 근데 이게 터지고 나니까 루리앱에서도 지금은 이제 등을 돌리고 있는 반응이야. 왜 사고 친 사람들 변명문은 다 똑같을까? 그리고 뭐 애인이 있었냐 없었냐, 결혼 전이냐 후냐 이런 걸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싸우고 있고, 뭐 이제 사과문도 이것도 아니지 않냐, 왜 사과문이 졌다위냐라는 의견도 많았고, 진흙탕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리고 참고로 이 사건으로 이미 박진배 전 대표는 회사를 떠났고, 그리고 시프트업 회사에서는 이미 이 투자자 대표와 이제 선긋기, 그러니까 이 시프트업이 방금 말했던 김영태라는 사람의 회사일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선긋기가 들어왔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사들은 뭐 그렇게 나와. 뭐 그루밍 성폭력 논란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그루밍 성폭력은 아니었고 그냥 거래잖아, 거래. 거래로 이루어진 거였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 거래 과정에서 여자는 불공정 거래였다를 주장하고 있는 거야. 산재도 안 해주고 뭐도 안 해주고 뭐도 안 해주고 그랬다라는 이런 입장이고, 남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쟤는 일도 겁나 났고 산재 처리할 것도 아니었고 문제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이 야스와 이 관계를 또 어떻게 정립하느냐, 이런 증명에 대한 문제로 서로 입장이 얽히고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뭐 이게 어떻게까지 싸움이 번질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러나 저러나 박진배한테는 이미 불리한 싸움이 돼 있는 거지. 이미지, 좋은 이미지 이미 다 깎이게 됐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법정 싸움까지 간다고 했을 때 결국엔 법정으로 가게 되면 입증의 문제가 되잖아. 그러면 이건 남자가 겁나 불리하게 됩니다. 무조건 불리하게 돼. 왜냐하면 여자의 일관된 진술은 강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불리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서 나는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서 뭐 박진배가 뭐 개새끼냐 아니면 이 여자가 개새끼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런 형태는요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엄청 많아. 그래서 뭐 지금도 아마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이제 그런 회사 임원과 붙어먹어서 승진을 빨리 한 여자들이 생각보다 많거든. 생각보다 많다. 회사 임원이랑 붙어먹어가지고 승진 빨리 한 여자들. 그러면 여기서 둘 다 피해자냐 가해자를 했을 때 누가 피해자야? 가장 큰 피해자는 그런 서로 간의 관계로 인해 갖고 공정한 기회를 뺏긴 누군가가 피해자란 말이야. 다만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지. 근데 나는 이걸 보면 일단 가장 먼저 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일적인 부분, 남자한테 일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잖아. 근데 나는 반대로 이런 사태를 볼 때마다 왜 이런 자기 일적인 것과 커리어를 한순간에 말아먹을 짓을 하는지, 나는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사내 연애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 왜? 소 틀려버리면 여러분 직장이란 말이야. 여러분 밥그릇이란 말이야. 거기에는
어떤 그런 뭔가 리스키한 것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능성을 만들어내면 안 되는 곳인데, 근데 그 기어이 그걸 하거든, 그게.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일단 남자가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내가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이제 힘이 있어. 그러면 또 어떻게든 여자랑 한번 해보려는 게 남자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내가 조언을 해드리자면 그 옛날에 김기식이라는 금감원장이 한 분 계셨어요. 금융감독원은 원장으로 이제 낙하산으로 이렇게 딱 들어온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결국에는 어떤 일이 터졌냐면 비서를 데리고 가가지고 뭐 비서 가지고 이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고 이게 이제 터지면서 금감위원장 이게 올라가다가 바로 내려온 사람이 있거든. 근데 나는 이걸 보고 느꼈던 게 뭐냐면 그 비슷한 사건이 당시에 또 있었던 게 안희정이었어. 안희정. 국회의원 그 당시 민주당에서 라이징 선이라고 할 수 있는 안희정이었는데 근데 둘 다 그게 터졌단 말이야. 터졌는데 김기식은 근데 의외로 별일이 없었어. 별일이 없었어. 왜냐하면 그냥 자리 내려놓고 물러서고 끝났거든. 근데 안희정 같은 경우는 비서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잖아. 근데 안희정은 미투를 당하고 깜빵까지 갔단 말이야. 그 안희정과 비서의 카톡 내용을 보게 됐을 때는 분명히 그 둘은 연애를 하는 사이였거든, 진짜. 근데 여자가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아니에요, 저는 당한 거예요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안희정 끌려갔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와서 보면 0.7%인가 0.8%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했잖아. 근데 만약에 안희정이 그때 만약에 사고를 안 쳤잖아. 만약에 안희정이 났어 봐. 나는 분명히 안희정이 더 이겼다고 보거든. 왜냐면 안희정은 보수표를 땡겨올 수 있는 몇 안 되는 진보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결국엔 이제 그걸 보면서 결국엔 이거 한 방으로 대통령을 날려먹은 거냐 따지고 보면. 근데 여기서 이 김기식과 안희정의 차이가 뭐냐면 김기식은 자기 같이 데리고 간 비서 여자를 9급에서 7급으로 바로 꼽았습니다. 9급에서 7급으로 바로 초고속 승진시켰거든. 잘 안 올라갔는데 9급에서 7급까지 역대 유례 없는 일로 바로 꼽아주고 안희정은 그런 게 없었던 거야. 안희정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확실하게 먹여줘야 돼. 알았지? 그래서 내가 그래 결론적으로 말한 건 확실하게 먹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일단 남자라면 일단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자기 일에 데미지가 안 오게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근데 내가 이걸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어설프게 하면 안 돼. 확실하게 먹여줘야 돼. 그러면 여자가 안 곤지릅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여튼 뭐 결론이 좀 이상하게 나오긴 했는데 아무쪼록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저는 뭐 좀 사실 내 입장에서 좀 많이 한심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난 좀 많이 한심해 보여. 어떻게 보면 그 업계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 커리어하고 입지, 명예를 어떻게 한동안 저렇게 날려버릴 수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근데 문지방 넘을 힘이 있으면 여자 본다는 게 남자라는 것처럼 그게 잘 안 되는가 봐, 실제로. 굳이 저 사람뿐만 아니라 뭐 많잖아. 그치? 많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젠간 이 영상을 본 사람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가장 확실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그 행동을 할 때 가장 확실하게 여러분의 그런 리스크를 컨트롤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자한테 확실하게 먹여야 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있게 되면,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돌이 일로 와. 자, 온 김에 자, 복돌아. 복돌이는 좋겠다. 복돌이는 얘는 땅콩이 없어가지고 성추문 걸릴 일이 없네. 그래갖고.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